안녕하세요. 저는 글로벌 융합학부 22학번 김수현입니다. 제가 항상 취미로 그려온 그런 그림이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이렇게 나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일단 그림을 그릴 때도 다른 활동들이랑 마찬가지로 어떤 하나의 큰 길이 있고 거기에 맞게 그림을 그려야지 그림이 덜 중구난방해지고 이상해지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일단 첫 번째로 제일 큰 틀을 잡기 위해서는 먼저 주제를 정하는데, 첫 번째 그림을 보면 일단은 저 그림을 그릴 때 저희 집에 있던 에어컨이 고장난 상태나 시원함이라는 거를 주제로 정했고, 그 두 번째 그림을 보게 된다면 계속 정적이고 가만히 앉아있거나 그런 그림들을 많이 그리다 보니까 어떻게 뭔가 좀 역동적이고 움직이는 그림을 그려보고 싶다고 해서 이 그림 같은 경우에는 주제를 역동성으로 잡았고, 세 번째 그림 같은 경우에는 아마도 이때쯤에 비가 굉장히 많이 왔을 거예요. 그래서 비 오는 날이라는 거를 주제로 그림을 그려보려고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런 주제에 맞게 어떠한 소재를 배치할지 먼저 생각을 하고 거기에 맞게 인물을 배치하는 단계를 거치는데요. 첫 번째 그림 같은 경우에는 하천을 그림에 담아보려고 소재로 정했고, 두 번째 그림 같은 경우에는 뭔가 역동적이라고 한다면 우주가 폭발을 하고 그쪽으로 이렇게 날아가는 그런 형식의 모습을 만들어 보고 싶다고 생각을 해서 우주라는 거를 소재로 잡게 되었고, 세 번째 그림 같은 경우에는 비가 오다 보니까 비가 오는 날에 제가 봤던 광경 중 하나인 정류장이라는 거를 주제로 잡아서 이렇게 그림을 그리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주제와 소재를 정하게 되고 나면 이제 그림을 좀 더 구체화하는 작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첫 번째 과정으로는 러프 스케치가 있습니다. 아까 말했던 그런 소재나 그런 주제들을 좀 더 명확하게 나타내기 위해서 인물을 배치하고 그 소재들을 배치하면서 그림의 전체적인 틀을 잡는 과정인데요. 너저분하게 늘어져 있는 선을 좀 더 깔끔하게 정리를 하고, 만약에 비율이 맞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좀 더 줄이거나 확대하거나 해서 그림을 전체적으로 비율이 좋게 만드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펜터치 단계가 끝나고 나면 이제 인물을 채색하는 단계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먼저 색을 칠하고 그 위에 이제 주름이나 다른 그림자, 명암 같은 거를 묘사를 하게 되는데, 이런 옷을 봤을 때도 한 가지 색깔만 섞여 있는 게 아니라 다양한 색깔이 섞여 있는 걸 보고 그런 것들이 좀 더 살리기 위해서 깔끔한 채색보다는 좀 더 색들이 여기저기 얽혀있는 그런 식으로 채색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채색을 하다 보면 비슷한 색깔에 있는 색깔로 명암을 주게 되는데요. 예를 들면 머리카락 같은 걸 보면 갈색을 쓰게 됐으면 갈색으로 색깔을 칠하고 그 위에 더 어두운 갈색으로 칠하고 하는 모습이 보이는데, 그렇게 되면 너무 그림이 갑갑해 보이거나 뭔가 좀 채도가 안 맞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컬러 팔레트의 반대편에 있는 색깔인 보색을 사용해서 그림에 좀 더 입체감을 주고 생동감을 주려고 노력하는 편입니다. 인물 채색이 끝난 뒤에는 이제 배경을 묘사하기 시작합니다. 그 장소에 대한 다양한 생각을 먼저 가져본 다음에 그 부분을 어떻게 묘사할지 구체적인 계획을 잡는데, 먼저 저는 하천을 그리려고 했었기 때문에 주변에 그려져 있는 저런 돌들을 먼저 색칠을 했었고, 보통 하천 주변에는 큰 건물이나 다른 구조물 같은 게 없었던 거를 생각을 해서 뒷부분은 아주 넓은 하늘을 펼치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맑은 느낌을 주기 위해서는 구름이 한 군데에 모여서 크게 이렇게 큰 모형을 유지하고 있는 게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해서 인물 뒤에 위치함으로써 넓게 펼쳐진 그런 하늘을 묘사를 했었습니다. 그림에는 하천이라는 게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돌 부분에 이끼를 그린다든지 아니면 풀들을 그리고 파란색으로 이렇게 효과를 줌으로써 하천이 그 돌 밑에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표현을 하였습니다. 배경 묘사 이후에는 이제 마지막으로 효과를 넣어주는 작업을 합니다. 원래 지금 색깔이 되게 중구난방하게 난색이나 한색이나 이런 게 다들 섞여 있기 때문에 그림이 조금 좀 부산스러워 보일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같은 색깔로 먼저 한번 깔아준 다음에 이제 좀 밝게 해야 될 부분은 좀 더 밝게 하고 어둡게 해야 될 부분은 좀 더 어둡게 해서 그림을 완성하게 됩니다. 두 번째 그림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 그림에서 제일 신경을 썼던 부분은 배경 묘사 부분인데, 인물을 제외하고 나머지 모든 부분이 거의 비어있고 공백인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확실하게 채워주는 게 조금 부담이 되었고 힘들었던 점도 있었습니다. 일단은 지금 포즈 자체가 어딘가로 날아가는 듯한 그런 포즈이기 때문에 평평하게 그냥 지면이 있고 하늘이 있고 그 다음에 우주가 있으면 교과서도 아니고 그런 식으로 있으면 조금 상투적일 것 같아서 뭔가 둥근 모습을 나타내려고 했어요. 별들이나 은하수 같은 걸 표현하기
나타내기 위해서 뿌려지는 그런 브러쉬로 하늘을 표현을 했었고, 마지막으로 이제 산 부분이 너무 밋밋하게 혼자 있는 것 같아서 산의 정상 부분에는 또 만년설이 있거나 또 구름 같은 게 끼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좀 더 디테일하게 배경을 살리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세 번째 그림 같은 경우에는 러프 스케치 단계부터 되게 신경을 많이 쓴 그림입니다. 우산을 들고 있는 사람이 버스 정류장 옆에 서 있거나 앉아 있는 것보다는 어떤 이런 인물이 뭔가 당위성을 가지고 어떠한 행동을 하고 있고 뭔가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모습이 그림에 생동감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인물이 그런 개미를 보고 있는 그런 형식의 그림을 그리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힘들었던 점은 우산을 저렇게 들고 있을 때 어떤 식으로 표현되는지가 되게 고민이었어요. 그냥 막 둥글게 이렇게 그리니까 뭔가 양산처럼 그려지고 해서, 그래서 제가 직접 제 집에 있는 우산을 들고 사진을 찍어가지고 그 부분을 보면서 참고를 해서 우산을 그려보기도 했었습니다. 배경이 거의 비어있다 보니까 이 배경을 바닥 부분에 비가 왔는데 왜 이렇게 깔끔하고 뭔가 좀 디테일이 부족한 것 같지? 라는 생각이 들어서 바닥에 웅덩이를 표현을 했었고, 그 다음에 하늘 같은 경우에도 비가 온 이후다 보니까 조금 더 탁하고 조금 어두운 비가 온 직후인 그런 느낌을 내려고 노력을 했었고, 버스 정류장 같은 경우에는 빛이 왼쪽 위에서 오다 보니까 그쪽에 따라서 광고 부분이나 아니면 의자 이런 부분들이 그림자 지도록 만들어지는 게 자연스럽기 때문에 이렇게 그림자를 지도록 표현을 했었습니다. 이렇게 완성을 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보니까 웅덩이 부분에 어떠한 그림자도 안 지고 되게 평퍼짐하게 이렇게 맑게 표현되어 있는 게 조금 어색하다 싶어서 웅덩이에 비치는 하늘도 표현을 해줬고, 또 인물에 의해서 가려지는 그런 그림자나 우산이 비치는 그런 빨간색 부분도 표현을 해주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우선은 첫 번째로 제일 신경을 많이 쓰는 부분은 옷 스타일 같은 부분이에요. 제가 옷 같은 거를 많이 가지고 있지도 않고 뭔가 옷에 그렇게 관심도 없다 보니까 그림을 좀 더 완성도 있게 만들려면 옷 같은 부분에 디테일도 신경을 써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옷에 대한 그런 디테일을 좀 더 살리려고 노력하는 중이에요. 두 번째로 신경 쓰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주름 같은 걸 묘사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어요. 주름 같은 게 어떤 식으로 지는지, 평소에 이렇게 움직이는 모습이나 제가 이렇게 포즈를 취했을 때 지는 그런 주름이나 그런 명암 같은 거를 많이 살펴보고 이런 것들을 많이 보면서 참고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배경 묘사하는 걸 되게 신경을 많이 쓰고 있어요. 어떤 장소가 있으면 그곳에 어떠한 소재들이 있고 그런 것들이 어떻게 이루어져야지, 어떻게 배치가 되어야지 좀 더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지 그런 거를 많이 찾아보려고 하는 중이에요. 일단은 제 그림 같은 경우가 배경이나 아니면 어떠한 그런 장소에 대한 그런 그림이라기보다는 인물이 중심이 되는 그림이다 보니까 인물이 좀 부자연스러우면 어쩔 수 없이 그림이 다 부자연스럽게 되더라고요. 인물이 취하는 포즈나 또는 구도 같은 거를 나타내기 위해서 저는 크로키를 많이 했었는데, 실제로 존재하는 사람들을 따라 그리다 보면 그 사람들이 취하고 있는 다양한 포즈나 또 표정, 그 사람의 신체적인 특징, 또 근육 이런 부분을 확실하게 제가 체득할 수 있어서 크로키를 많이 연습했던 것 같습니다. 또 옷을 입고 있다면 그 옷에 대한 그런 옷에 지어있는 그런 주름 같은 것들을 공부하면서 뭔가 종합적으로 그림을 공부할 수 있어서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유튜버 혹시 조씨라는 분을 아시나요? 아이돌의 그런 무대나 뮤비 같은 거를 이렇게 따라 그려서 그걸 이용해서 프레임을 한 번에 차라락 하면 이제 영상이 돼서 그렇게 사람들이 움직이는 것처럼 그런 애니메이팅의 일종을 올리시는 분이신데, 그런 영상이나 또 요즘에는 웹툰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그런 애니메이션을 만들어서 나오는 그런 클립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뭔가 생동감이 있고 좀 더 막 다양하게 움직이는 그런 역동적인 그런 애니메이션이나 애니메이팅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지, 나는 정적인 이런 그림만 그려왔는데 어떻게 해야지 이런 식으로 동적인 그림을 그릴 수 있을까, 좀 더 자연스럽게 사람의 움직임을 담아내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중입니다. 제가 처음으로 만든 그런 애니메이팅 작품이라고 할 수 있는데 되게 단순하고 뭔가 움직임이 많이 없는 부분이긴 하지만 어깨는 어떻게 움직이고 웃을 때 고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런 것들을 보면서 만든 그런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글로벌 융합학부의 그리 용이를 그린
그림과 또 성균관대학교를 대표하는 두 캐릭터인 명륜이, 율전이를 그렸던 경험입니다. 이러한 캐릭터들이 제가 전에 그려왔던 캐릭터들과는 다르게 어떠한 집단이나 학교 같은 거를 대표하는 캐릭터이기 때문에 그 나름의 어떤 상징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이 되게 관심이 있었어요. 나만의 의미를 담은 그런 캐릭터들을 디자인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어서 되게 기억에 남는 작품이었습니다. 저는 원래 콘텐츠를 만들거나 저만의 이야기를 만들고 또 아이디어를 내는 걸 되게 좋아했기 때문에 글로벌 융합학부에서 다양한 경험을 하다 보니까 제가 아까 말했던 그런 캐릭터 디자인 같은 데도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나중에는 저만의 이런 캐릭터 디자인을 이용해서 저만의 캐릭터 유니버스를 만들고 거기에 따른 영상이라든지 뭐 만화라든지 아니면 또는 글이라든지 그런 콘텐츠를 통해서 또 많은 사람들에게 재미와 행복을 주고 싶은 게 저의 꿈입니다. 사실은 제가 그렇게 그림을 잘 그리는 것도 아니고 뭔가 어디에 보여주기엔 조금 부끄러운 그런 능력이라서 그래도 제 취미라는 거에 대해서 되게 뭔가 자긍심을 가질 수 있었고, 어떤 식으로 내가 노력을 해왔고 또 어떤 공부를 해왔는지 그런 거를 다시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어서 되게 좋았었고, 머릿속에 있는 거를 이렇게 꺼내서 이렇게 완벽하게 펼쳐내는 그런 과정이 또 재미있고 또 즐겁다는 거를 여러분들께 이렇게 알려주면서 오늘 촬영 이렇게 마쳐보겠고, 여러분 글이랑 유기랑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까지 해주세요. 안녕. 그림들을, 선들을 여기 이렇게 자세하게 다시 한번 해도 될까? 그리고 너무 더운 마음에 뭔가 시원한 그런 거를 그리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근데 잠깐만, 나 이거 마이크 건드렸는데 방금? 마이크를 방금 건드려서 내가 이렇게 쳤어. 어디 문제부터?